저 여자를 잡아. 며느리 서연을 잡아. 심장이 멈췄던 명자가 기적적으로 깨어나 첫마디로 내뱉은 말. 병실이 순간 얼어붙고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파란 봉투. 명자가 힘겹게 중얼거린다. 명자의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그 마지막 숨을 다해 던지는 고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한 발 한 발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가운 복도 끝까지 스며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곧 숨겨온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서연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성모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늘 고요했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타일 바닥, 그리고 기계음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최명자는 이미 사흘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하셨던 명자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날도 명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집 앞 계단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것입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병실 한쪽에서는 아들 진호가 초조한 기색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5의 나이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진호는 평소 효자로 소문났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진호의 눈에는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급히 휴가를 내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는 부인 서연이 조용히 앉아 명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시어머니 뜻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명자는 늘 서연에게 딸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서연도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명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혹시라도 들으실까봐 힘을 내어 말하는 것이었죠. 진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더욱 그랬죠. 서연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매일 기도해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에게 명자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친정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혼수도 차리지 못했던 서연을 명자는 따뜻하게 받아주셨거든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명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간혹 숨소리가 불규칙해지면 간호사를 부르기도 하고 수액이 떨어지면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죠. 병실 창가에는 가을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진호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코스모스를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평소 꽃을 무척 사랑하셨거든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진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사실 서연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병실 풍경과는 달리 명자는 의식 깊은 곳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매서운 눈빛이 창밖을 향해 있었죠. 가을 햇살이 비치는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다 말해야 해, 그 여자한테. 명자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서연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자는 지난 15년간 서연을 진짜 딸처럼 아껴왔거든요. 그런 서연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혹시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 아닌지 살폈습니다. 엄마, 저 진호예요. 들리세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죠.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티셨는지 말입니다. 서연은 명자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평소 명자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오셨거든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안부를 챙기고 아픈 분들 병간호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오후가 되자 병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걷어 올렸어요. 어머니가 햇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혹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나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호와 서연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은 생과 사의 경계선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명자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점검하고 나갔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호와 서연은 번갈아 가며 명자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명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무거운 비밀과 곧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자의 의식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상처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말이죠. 특히 서연과 관련된 어떤 진실이 명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병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순간이 곧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에는 기계음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서연은 명자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밤새 지키느라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죠. 그때 명자의 의식이 잠깐 희미해지는 사이 서연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진호에게 조용히 말하고는 병실을 나섰죠. 잠깐만 다녀올게요. 혹시 어머니 계시면 불러주세요. 화장실로 향하던 서연이었지만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자의 병실 구석, 침대 옆 서랍장 뒤편에서 무언가 파란 색깔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한 것이죠. 호기심이 생긴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파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명자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 명자가 법적인 일들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시는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언장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니 놀라웠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것을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양심보다 강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더군다나 15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던 며느리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어요. 명자의 모든 재산을 진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유산의 대부분이 진호가 아닌 김아린이라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간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김아린? 이게 누구야?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그런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명자의 먼 친척일까 싶어서 계속 읽어보았지만 유언장에는 손녀 김아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 이게 뭐야? 진호 씨 몰래 애를 낳았던 거야?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호에게는 형제자매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하린이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서연은 손이 떨리며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명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가게 임대료까지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8알가량이 이 김아린에게 가고 진호에게는 고작 2알만 남겨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고요. 서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동안 시부모님 병간호부터 집안 대소사까지 모두 떠맡아 왔는데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년간 치매로 고생하실 때 서연이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명자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호조차 제대로 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자로 평생 어머니를 모셔온 아들에게 고작 2알만 남겨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김아린이라는 아이가 누구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급하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졸고 있었고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 유언장만 없어지면 모든 재산이 진호에게 갈 텐데. 서연은 그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결혼 후 15년 동안 명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특히 자신은 친정 부모보다 시어머니를 더 정성껏 모셨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다니. 서연은 마음속으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명자는 평소에도 서연이가 내 친딸 같아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결국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결국 서연은 유언장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더 컸어요. 일단 이 할인이라는 아이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도. 하지만 서연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 구석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유언장을 발견하고 읽고 가방에 넣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촬영되었어요. 서연이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진호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사건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유언장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아린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자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때 갑자기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명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깨어나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다만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 하리나. 명자의 입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온 그 이름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금도 그 아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서연은 급히 진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가 서연의 부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명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어요. 서연은 자신이 들었던 그 이름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을 진호가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서연은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언장 일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호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인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호는 다시 어머니 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꿈을 꾸시는 걸까요? 명자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어떤 간절함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전 10시경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하얀 국화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진호가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진호야, 명자 이모 소식 듣고 급히 왔다. 상태가 어떠니? 장명수는 명자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사이로 명자가 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던 분이었죠. 명자가 홀로 진호를 키울 때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고마운 분이었어요. 서연은 명수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유언장과 관련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서연은 가방을 무의식적으로 꼭 껴안으며 명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다행히 명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명자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자야, 정말 많이 아프구나. 걱정하지 마라. 금방 좋아질 거야. 명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6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명수는 꽃을 화병에 꽂으며 진호와 서연에게 명자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어. 남편 잃고 혼자서 진호를 키우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사셨거든. 명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서연은 왠지 불안했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도 남의 아이들까지 챙겨 키우시곤 했지. 동네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 명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혹시 할인이라는 아이도 그런 경우인 걸까요? 그런데 말이야. 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 이모가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와서 부탁한 일이 있어. 유 원장 관련해서 말이지.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유 원장을 훔친 것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명수는 명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부탁한 대로 유 원장은 준비해뒀어. 할인이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라는 이름이 명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진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명수는 잠시 진호를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몰라? 그럼 명자 이모가 아직 말씀 안 하셨구나.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할인이요? 그게 누구죠? 목소리에 화가 섞여 나왔지만 애써 숨기려 했어요. 명수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때가 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겠죠. 명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서연은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명수가 평소 명쾌하게 말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것을 보니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을 거였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 미안하다만 이건 명자 이모가 직접 말씀하셔야 할 일이야. 진호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장 변호사님, 정말 저도 모르는 가족이 있는 건가요? 어머니가 제게 숨기신 일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했어요. 진호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단다. 부모님도 때로는 자식들 모르게 짊어지고 사는 짐들이 있지. 서연은 가방 속 유언장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명수가 말하는 유언장과 자신이 가져온 것이 같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만약 같은 것이라면 명수는 분명 유언장이 없어진 것을 알아챌 텐데 말이에요. 명수는 잠시 병실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 이모가 분명 여기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둔다고 했는데 명수가 서랍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자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지금 유언장을 찾는 건 아니겠죠? 뭘 찾으세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명자 이모가 맡겨둔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찾아봐야겠구나. 하지만 명수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수가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 점점 더 불안해졌죠. 혹시 CCTV를 확인하면 자신이 유언장을 가져간 것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온 것도 할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명자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온 것입니다. 명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명자 이모 깨어나시면 연락 주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라니 분명 유언장과 할인에 관한 것일 거였죠. 명수가 병실을 나가자 진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족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은 가방을 더욱 꼭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명수가 병실을 떠난 후 정막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할인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 모르는 가족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그런 진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호의 마음을 흔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유언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호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진호가 자신의 편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보.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까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걸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걸?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서랍 근처에서 뭔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법적인 문서 같았어요. 진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류요? 어떤 서류인데요? 서연은 거짓말을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 변호사님이 할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분명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계속해서 진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다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참, 왜 이런 걸 숨기신 거지?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재산 이야기도 하시던데 혹시 어머니가 우리 몰래 다른 결정을 하신 건 아닐까요? 서연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호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진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진호는 어머니를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그랬죠. 명자는 늘 진호가 내 전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연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계속 부추겼습니다. 여보,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장 변호사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연기는 점점 완벽해져 갔어요. 더 이상한 건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할인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둘이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다는 뜻 아닌가요? 이 말에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엄마가 저 몰래 다른 손녀와 만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자신만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서연은 진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어요. 진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제게 숨기신 일이 있다는 게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연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서연은 진호의 기억을 뒤져가며 의심의 씨앗을 더 깊이 심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임종 당시를 떠올려 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미안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리셨던 것 같기는 한데, 진호는 그때는 별 의미 없는 말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봐요. 서연이 무릎을 쳤습니다. 분명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래 할인이라는 아이를 돌보고 계신 거고요. 서연의 추리는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모두 짜맞춘 이야기였어요. 진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평생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는지 화가 났거든요. 서연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여보, 저는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집 가족인데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서연의 말에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명자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진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진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명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내 본색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때 갑자기 명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한 신호가 계속 나오자 진호와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진호가 급히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들어와 명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네요. 혹시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었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진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아까 대화 때문인 걸까요?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입술도 살짝 떨렸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명자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명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자의 눈꺼풀이 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더욱 급박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이번에는 단순한 혈압 상승이 아니었어요. 명자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불규칙해지고 있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외치며 명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거든요. 생명의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호와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병실 문 앞으로 물러났어요. 뒤이어 의료진이 하나둘 몰려들어왔습니다. 심근경색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의사의 날카로운 지시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응급약물을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심전도를 점검했죠. 순식간에 평온했던 병실이 응급실처럼 변해버렸어요. 제세동기 가져와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문 장비들이 하나씩 병실로 운반되었고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다른 병실 환자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진호와 서연은 떠밀리듯 병실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며 병실 안을 바라보았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들의 급박한 움직임에 두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벽에 기댔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진호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의지해온 단 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연도 옆에서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명자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유원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 자신의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이제 끝인가?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의사가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가슴 압박과 함께 생명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죠. 복도 끝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이 종종 있었지만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괜찮아지실 거야 라며 서로 위로하는 목소리들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병실 안에서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하세요. 맥박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진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어요.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셔서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서연이 진호를 위로했지만 사실 서연 자신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명자가 회복되면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할인이 누구인지,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갑자기 병실 안에서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나는 길고 절망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평평한 직선만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죠. 그 순간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안 돼. 엄마. 진호가 병실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힘껏 막아섰어요. 가족분, 지금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도 진호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의사가 더욱 강력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의 손이 명자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생명의 신호는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명자가 정말 돌아가시면 유언장 문제, 할인이라는 아이 문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건데. 하지만 동시에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도 있었거든요. 명자는 서연이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진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가시면 안 돼요. 아직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진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특히 할인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비 심전도의 평평한 소리가 벌써 5분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점점 절망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의사가 전기 충격기를 준비했어요. 충전 완료.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명자의 몸이 순간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침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전도는 평평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 번 더 전압을 높여서. 두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되었죠. 복도에서 지켜보던 진호와 서연은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분의 사투 끝에 삐, 삐, 삐. 심전도에서 다시 박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평평했던 직선이 다시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신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외침에 병실 밖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명자가 천천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명자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욱 날카롭고 의지가 강해 보였거든요. 산소 마스크를 벗어내려 하자 간호사가 말렸어요. 환자분, 아직 벗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자는 놀라운 힘으로 마스크를 벗어냈습니다. 20분간 심장이 멈춰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한 의식을 보였어요. 의료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 명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어요. 며느리 서연을 잡아라. 순간 병실 안은 얼어붙었고 복도에서 듣고 있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의 충격적인 발언에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환자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가족을 향해 저런 말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복도에서 가방을 꼭 껴안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명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 여자를 잡아라. 설마 정말 유언장을 가져간 것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서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려고?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장명수가 서연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온 건지 서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장 변호사님. 저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서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명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봉투 돌려놔. 다 알고 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CCTV가 다 기록하고 있었어.
내가 새벽에 유언장을 가져가는 모습을 말이야. 진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유언장이요? 서연이가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진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명수가 말하는 할인이란 아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죠. 명수는 진호를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모르는 것도 당연해. 명자 이모와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이니까. 명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내 회사에 김미영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지? 명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격리과에 계셨던 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 이야기를? 진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명자 이모를 찾아왔어. 배가 불러진 채로 말이야. 명수의 말에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너라고 했지. 그 순간 진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1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김미영과 하룻밤을 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김미영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진호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설마 그때 아이가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진호는 진심이었어요. 만약 알았다면 책임을 지려고 했을 거거든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미영이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미 내가 결혼한 상태였고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 명수의 말에 진호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대답했어요. 김미영이 아이를 낳고 나서 찾아왔어. 아이 아버지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할머니만이라도 손녀를 알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이야.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10년 동안 저 몰래 그 아이를 돌봐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명자 이모는 내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셨어.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아이를 버릴 수도 없으셨던 거지.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사신 거야. 명자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호는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진호는 자신도 모르는 딸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지금 10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명수의 말에 진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딸의 성장 과정을 전혀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서연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한 거예요? 서연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어머니도 거짓말하고 남편도 숨기고 저만 바보처럼 속고 살았던 거네요. 명수는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언장을 훔칠 권리는 없어. 그건 명자 이모의 마지막 뜻이야. 서연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병실 안에서는 명자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단정한 모습에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바로 김미영과 할인이었습니다. 명수가 몰래 연락한 것이었죠.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10년 만에 보는 김미영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이. 분명히 자신을 닮은 눈매와 코끝을 가진 1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아빠, 할인이 진호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죠. 가방 속 유언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병실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복도에 선 김미영과 할인이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진호는 10년 만에 보는 김미영과 처음 보는 딸 할인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인이는 아버지를 처음 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영 씨.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호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호 씨. 이 아이가 할인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명자의 도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할인이는 진호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할인이의 순진한 말에 진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딸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랐다니 말이에요. 병실 안에서 명자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료진이 말렸지만 명자는 완강했어요.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의지력을 보였죠.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가서 명자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할인이가 정말 걱정했어요. 명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할인이. 할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진호는 어머니와 할인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피는 속이지 못한다. 할인이는 내 핏줄이다. 명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아들의 실수로 생긴 일이지만 손녀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의지였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전 이 집에서 뭔데요? 서연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남겨주시려고 했잖아요. 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처음에는 정말 착했어. 나도 내가 친딸 같았지. 명자의 말에 서연은 잠시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명자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죠. 하지만 3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서연은 그때 일이 떠오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시 내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실 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럴까요? 솔직히 힘들어요. 빨리 편안하게 가셨으면. 기억나니? 명자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시 시아버지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명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알았어. 내가 진정으로 이 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서연도 그때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모실 때도 늘 계산적이었어.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돈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더 친절해지고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귀찮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 서연은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머니, 저는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손녀까지 버릴 수는 없어. 명자의 말은 단호했어요. 할인이는 비록 내가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진짜 손녀야. 너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해. 할인이는 그 말을 듣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할인이 때문에 이모가 속상하시는 거죠?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에 서연은 더욱 자괴감을 느꼈어요. 서연은 결국 병실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수가 그런 서연을 막아섰어요. 서연 씨, 유원장부터 돌려놓고 가세요. 왜요? 어차피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 상관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냉정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이야. CCTV 영상도 있고. 결국 서연은 가방에서 파란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됐죠? 서연의 마지막 저항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복도를 뛰쳐나갔고 CCTV 속 봉투 절도 장면은 이미 병원 보안실에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서연이 복도를 뛰쳐나간 후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파란 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명자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인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우리 할인이.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진호는 망설이다가 할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진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할인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아빠는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인이의 순수한 말에 진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김미영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저는 정말 미안해요. 당시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김미영은 그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진호에게 털어놓았어요. 명자는 침대에 앉으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숨겨둔 이야기도 가슴 아픈 비밀도. 명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진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진호는 하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이제라도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하린이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린이의 말에 진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명자는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하린이를 제대로 돌봐줄게요. 그리고 미영 씨에게도 그동안 고생시킨 것 사과드릴게요.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다만 이제라도 하린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김미영은 명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하린이가 여기까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명자는 김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미영아.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명자는 그동안 김미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명자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였죠. 환자분이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계세요.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서연은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왔어요. 진호는 서연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거였어요. 진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하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버지와 딸의 정이 깊어져 갔어요. 하린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네. 아빠와 함께 먹는 건 다 맛있어요. 하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몇 주 후 명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진호와 하린이 그리고 김미영이 함께 명자를 배웅했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하린이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퇴원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혼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자신도 정리할 감정이 많았을 거예요. 명자는 서연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도 돌아올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 진호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앞으로만 생각하자.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하린이를 위해 방을 하나 꾸며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하린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명자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진호도 점점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숙제도 도와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했어요. 하린이의 말에 진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명자와 진호 그리고 하린이 사이에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지냈어요. 가족은 지키는 거다.
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병실에서 시작된 갈등은 결국 한 가족의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호는 하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앞으로는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하린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빠. 저도 아빠 곁에 있을게요. 명자는 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가족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